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의 사회를 맡은 최종혁입니다. 저희 경기필 부지사님 정나라 지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저희에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악기 수리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는 김다현 현악기 수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특별한 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으셨는데 처음 이제 그 악기를 시작하면 어떠한 식으로 그 현악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악기는 또 어떠한 유래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다현 선생님을 모셨고요. 김다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이탈리아 크레모나 스트라디바리우스 국제 현악기 제작학교 졸업. 이 어떤 학교예요? 이탈리아에는 크레모나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현악기 제작학교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현악기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기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과정은 5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입학은 1학년이랑 3학년 이렇게 두 파트로 이제 나눠지고요. 준비를 많이 해서 3학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준비를 조금 덜한 사람들은 1학년부터. 선생님은 몇 학년으로 입학하셨어요? 저는 3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서. 저희가 흔히 콩쿨이라고 하면 악기 콩쿨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악기를 제작하는 콩쿨이 있더라고요. 콩쿨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현악기 제작 콩쿨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제가 나갔던 이 콩쿨은 현악기 전문가로 이제 가기 위한 시작 단계에서의 콩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콩쿨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알려서 더 이제 국제적인 콩쿨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시 이제 고구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젊은 제작자 콩쿨 비올라 부분 1위, 그 다음에 바이올린 부분 2위를 차지하셨네요. 이게 그러면 한 콩쿨에 두 개를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심사를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드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콩쿨에서 어떻게 만드는 제작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콩쿨의 날짜까지 그거는 상관이 없이 대수는 정해져 있지만 바이올린 한 대 아니면 비올라, 첼로까지 다 나갈 수 있고요. 미술처럼 출품을 네, 하는 출품을 거구나. 해서 본인이 옛날서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뭐 기간은 상관없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 콩쿨에 나갔던 악기가 그 다음 콩쿨에 나간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입상을 했을 때는 그 콩쿨밖에 못 나가고요. 입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가도 됩니다. 아, 이거 직접 거기서. 그건 아닙니다. 네. 그냥 설명해 제가 주려고. 네, 만든 건 연주자가 쓰고 있고요.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네. 얼마에? 본인이 명성이 더 올랐을 때는 그 전 가격보다는 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가격은 하나입니다. 정말 자기 악기를 진정으로 만든다고 하는 제작자, 명성 있는 제작자들은 하나의 이제 가격만 측정을 해서 악기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하나만. 네. 바이올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바이올린은 70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이 아치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특징은 브릿지 밑으로 있는 큰 나무 작대기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안에요? 밑에 안에요. 그걸 가지고 베이스바라고 하고요. 반대쪽 브릿지 밑에 있는 것 이제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거든요. 사운드 포스트. 그 두 개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소리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F4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운드 포스는 보이는데 베이스바는 보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여. 진짜 보여. 아, 진짜 뭐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모양이 돼 있냐, 어떤 치수로 돼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사실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파트가 팩, 뭐 너트, 지판, 뭐 브릿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주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연주자의 특성에 맞게 변화도 가능하고 이제 교체도 가능합니다. 앞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소리의 전달이 앞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제 소리에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가문비 나무로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가문비 나무요? 네. 이제 나머지 파트인 뒷판, 옆판, 목은 단단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단풍나무.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가 혹시 다른 나무로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현대 제작자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하게 주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단풍나무로 만들었을 때 말로 이제 소리가 직접적으로 끝까지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단풍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스크롤이랑 본체 빼고는 다 됩니다. 스크롤도 이 안 목도 돼요? 됩니다. 치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치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지만 1900년대 제작자들은 이 치수라는 거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주자들에 의해서 주문 제작된 것도 많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치수들이
일정하게 되면서 연주자들이 만약에 악기를 바꾸더라도 일정한 시프팅이나 일정한 음정을 짓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이의 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이 조금 안 맞는 거는 위에 팩박스까지 잘라내고 이 목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걸 잘라내더라도 악기의 가치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이 바뀌면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보면은 흔히 뭐 올드 악기라고 부르고 최근에 만들어진 건 그냥 새 악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올드 악기와 새 악기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세 분류로 나누거든요. 100년 이상 된 악기, 1900년대 이전 악기를 올드 악기라고 얘기하고요. 1900년대 악기를 모던 악기라고 얘기합니다. 모던 악기. 그리고 2000년대 악기를 새 악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하지만 외국에 가서 모던 악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1900년대 악기가 아니라 2000년대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던 2000년을 시점으로 네. 외국은 그렇게 네. 세 분류로 네. 뉴스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옛날 악기가 분실되었다, 도난당했다. 특별한 올드 악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초의 제작자가 중요한데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초의 제작자라고 하는 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50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 크레모나라는 도시에서 안드레 아마티라는 제작자를 최초의 제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 아마티를 기점으로 인해서 크레모나에서 많은 제작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안드레 아마티의 손자인 니콜로 아마티가 이제 최고의 악기라는 거를 발전시키고 만들게 됩니다.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악기가 바이올린이요? 네. 그리고 니콜로 아마티의 제자가 스트라디바리우스랑 과르네리입니다. 그 다음이 스트라디바리우스랑 네. 그건 되게 한 스승 아래 그 두 명의 그 제작자가 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니콜로 아마티의 제자는 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제작자는 그 둘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말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제 니콜로 아마티의 제자인 첫 번째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말하고요. 과르네리라고 얘기하는 제작자는 그 과르네리 가문에는 4명의 제작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세대인 주세페 과르네리 델제수라는 제작자를 과르네리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르네리가 가끔 가다 보면 과리네리 카피, 뭐 아니면 스트라디바리 카피, 과다니니 카피 네. 이런 카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제 네. 실제로 과다니니 아니고 그렇게 쉐입이 만들어졌다고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네, 중요한 네. 포인트. 아주 중요한 거. 네네. 네, 카피라는 개념과 모델을 사용했다는 개념 두 가지로 두 나눌 가지 수 개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카피라는 개념은 과르네리에서 점 하나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스크래치 하나까지 흉내냈을 때 바니쉬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을 때를 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악기들은 다 모델을 사용한 그 스타일을 따라한 악기일 뿐인 거죠. 사실은 니콜로 아마티나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같은 악기들은 그 자체로도 이미 완벽한 악기예요. 그 후에 제작자들은 사실은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스타일을 나타내고 싶었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완벽하기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자기의 스타일에 가미를 조금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사람의 악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미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느 부분을 가미한다는 얘기예요? 코너를 조금 더 길게 만든다든지 그거는 좀 더 짧게 만든다든지 음이랑 상관없는 부분 있죠. 있어요. 코너가 더 길어진다고 살짝? 얘기하는 아. 거는 이 안에 있는 울림통도 더 앞쪽으로 커진다는 앞쪽으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작은 요소들도 다 소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바이올린 고를 때 보통 어떤 선택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고? 운이 네. 좋아. 농담이고요. 악기를 볼 땐 치수 아니면 제작자의 명성, 수리 여부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있지만 이거는 전문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악기 제작을 하지 않고 악기 수리를 하지 않고 연주자분들은 너무 알기가 힘든 부분이죠. 전문 딜러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사실 볼 수 있는 게 보증서나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면을 볼 수 있겠죠. 악기들마다 실제적으로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악기의 가치나 가격은 소리라는 주관적인 요소로 그렇죠.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 악기 가격은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리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악기 자체의 제작자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그렇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혹시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이 악기 값이 싸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증서. 보증서. 그게 너무 저는 궁금했어요. 네네. 보증서가 네. 어떤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비싸야만 하는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아, 네.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보증서라는 거는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를 나타내는 증서지 보증서가 있으면 좋은 악기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작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전문가가 이 악기가 어떤 악기다라고 이제 보증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증서를 적어주는 사람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그 보증을 해주는 기관 또는 사람이 네. 여러 명이 있다고. 네, 사실 한국에서 많이 통용되는 보증서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통용되는 보증서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외국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꼭 누가 써야지만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해외에 가보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좋냐, 과르네리가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다 합리적으로 잘 본다라고 이제 통용되고 있고 그 안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쓴 보증서라면 이 사람이 꼭 한 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믿고 악기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아하.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보증서는 피하는 게 좋고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보면은 이탈리아 악기다, 뭐 독일 악기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제작되는 나라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은 존재하긴 합니다. 과르넬이나 그런 악기의 표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500년부터 1500년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의 제작자들의 명성이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해외에 진짜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이런 거기에 이제 있었던 제작자들은 이탈리아 악기를 모방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 나라마다의 시작은 있었지만 크레모나라는 도시에서의 황금기에 있는 악기 제작자들에 대한 명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오고 표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랑 과르네리, 아마티의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제작자가 좋은 악기를 만들었는지의 개인적인 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기는 음악을 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러진 악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적인 자체는 좀 떨어질 뿐이지만 이제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이올린에 처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입문용 바이올린을 고른다고 하면은 좀 네.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벼운 악기를 추천드려요. 몇 개를 들어보시고 조금 더 가볍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유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시더라도 30분에서 1시간을 들고 계셔야 되고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무 무거운 악기들은 울림이 조금 떨어집니다. 들어보면 티가 날 정도로 티가 납니다. 아,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곳. 악기를 구입한 곳에서 수리를 해주는지. 네, 전문 연주자들은 이제 구입한 곳에서 꼭 수리를 하진 않습니다. 아. 자기에 맞는 수리 공방을 찾아다니면서 네, 맞아요, 자기 맞아요. 스타일을 찾아 나가지만 네. 취미로 이제 악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잘못 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악기값보다 수리 가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구입한 곳에서 AS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급은 그렇고 중급 악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중급 악기부터는 이제는 핸드메이드 악기를 수제 이제 볼 악기. 수 있죠. 새로운 수제 악기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등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소리만 듣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소리만 싶어요. 듣고요? 그 이유가 다른 부분의 파트들을 그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 정도는 믿고 가시는 거고 수제 악기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고 사시면 나라로 따지지 않고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악기들은 어떠냐면 저가 유럽 나무로 만든 악기와 고급 중국 나무로 만든 악기의 비교를 해봤어요. 단순 유럽 나무라고 해서 소리가 잘 나는 건 아닙니다. 예, 소리 쪽으로 다가가시다 보면 좋은 악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초급용 악기는 보통 가격대가 어디까지 형성돼? 뭐 딱히 기준이 없을 것 네, 같은데 50만 원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무한대 아닌가요? 무한- 네, 중급용 300만 원 정도까지 300만 되지 원까지. 않을까요? 고급용은 뭐 무한대죠. 고급용은 무한대죠. 네, 무한대니까요. 이제 고급용은 유명한 제작자에서 만들어진 그런 악기 플러스 올드 악기라고 보면 될까요? 연도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연도는 네, 상관없이. 이유가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작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고 있고 새 악기 소리가 조금 이질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올드 악기로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거고요. 100년이 지난 올드 악기가 현재까지 좋은 보관 상태로 남아있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만약에 좋은 보관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반대로 데미지가 조금 있는 악기들은 소리가 좋은 반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요. 지금의 추세는 1900년대 악기, 건강한 1900년대 악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제작자는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들. 콩쿠르 입상한 네. 사람들. 단순 콩쿠르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저는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콩쿠르라고 그쵸.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들이 그 사람 악기를 쓰고 있는지 그거 알아보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연주에만 치중돼 있는데 이런 콘텐츠가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다연 수리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